안녕하세요. 오늘 리딩은 8월 31일 날, 우리나라는 8월 31일, 태평양 시간은 8월 30, 6시 35분 저녁, 우리나라는 아침 10시 35분, 물고기 자리에서 7도 각도로 25분 거리에서 벌어져요. 태양은 그때 동시에 7도 각도로 처녀 자리에 반대쪽이니까 여섯 번째 집에 들어가요. 애스트로카토그래피로 보면 지나가는 이게 벌어지는 지역이 호주 동쪽, 캐나다 동북쪽, 미국 남서쪽 이 지역들은 화산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어떤 불안감이 굉장히 큰 화재, 지금 화재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화재보다는 제 생각에 지진이 아닐까. 그런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큰 진실이 드러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어요. 풀문은 사람들의 감정이 엄청나게 예민해지고 극도로 불안해지고 긴장이 극대화가 되는 시간인데 물고기 자리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게 극대화가 될 거예요. 더 크게. 제가 생각할 때 파이시스는 넵튠이 다스리는 자리거든요. 이때는 파이시스 자리는 sympathy, empathy 이런 연민, 동정, 불쌍함을 느끼게 하는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이게 되고 도움을 주고자 하고 치유하는 에너지이고 예술도 되고 창조도 되고 다 돼요. 그런데 이런 뜻을 가리키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어떤 재난이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야 저기를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고 막 울고 눈물도 되잖아요. 넵튠이 눈물도 되고 파이시스도 눈물이에요. 물이기 때문에 이런 대참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막 도와주는 그런 재난을 하고 조난을 사람들이 꾸려서 보내고 막 이러죠. 그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지진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또 사람들을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 그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재난이 어떤 사고가 벌어지면 혼란스럽죠. 그리고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 실망을 하게 되고 이 뮤러블 사인은 파이시스도 뮤러블 사인이에요. 뮤러블 사인은 유동성이 있는 사인이지만 이 뮤러블 사인에 굉장히 많은 행성들이 들어가 있으면 혼란이에요. 대혼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워하고 또 속임수도 되고 스캔들도 되고 또 12번째 자리는 미디어도 된다 그랬죠, 제가. 그리고 약도 되고 진실도 되고 그리고 넵튠 해왕성은 피도 된다 그랬죠. 피도 되고 파이시스는 연기예요. 사실은 미스트. 하지만 넵튠은 바다죠. 이게 신체에서는 피를 뜻하는 게 넵튠이에요. 그리고 파이시스는 영적인 이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에너지라면 반대쪽에 태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벌고 자리는 어떤 현실적인 도움, 어떤 서비스 to others 이게 바로 벌고 자리예요. 이렇다 하더라도 두 자리 다 파이시스나 벌고 자리나 둘 다 건강에 연결이 돼 있는 자리들이에요. 그리고 처녀 자리가 박테리아도 돼요. 처녀 자리는 박테리아 혹은 guts 이런 내장 그리고 이런 것들에 관한 어떤 병이 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파이시스는 꿈과 힐링과 다 연결이 돼 있는 자리예요. 8월 달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three lunation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 번의 달, 세 달, 보름달 이게 벌어지는 것들을 루네이션이라 그러는데 세 번이 벌어졌어요. 8월 31일까지. 하지만 이 리딩은 9월 초반 리딩이에요. 그래서 8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 달에 8월 달에도 갑작스럽게 전기가 나갈 수 있다 그러는데 브라질이 아마 그 나라가 불이 나간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천왕성이 그런 영향도 끼친다 그랬죠. 전기를 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하와이에 불이 난 게 전기로 불이 난 거예요. 전기선이 내려오면서 그게 불꽃을 일으켜서 불이 붙었어요. 박사님은 레이저 빔에서 누가 쏴가지고 불을 냈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전기로 됐다고 생각을 해요. 뉴스에 나온 거는 그건데 왜 그러냐면 산불이 나는 게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캐나다, 스페인, 또 미국 지금 산불이 온 세계에 왜 사람들이 영적이 되어야 하느냐? 그냥 영적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가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는 전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은 화재, 그리고 대홍수, 그리고 북극에 물이 녹으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손을 쓸 수 없이 벌어지는 일들, 사냥자리는 마스가 화성이 다스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산불도 되지만 화성이잖아요. 그 행성 자체가 빨개요. 그리고 북쪽 노드는 collective future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겪게 되는 미래예요. 사우스 노드는 collective past예요. 단체로 겪는 과거. 그런데 황소 자리에 있다가 이제 산양 자리로 갔기 때문에 화재를 1년 반 동안 우리가 어마어마한 화재를 겪게 되지 않을까. 전쟁도 동시에 겪을 수 있어요. 제가 라이브 시간 할 때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그냥 아침에 생각이 난 걸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점성학을 보자면 풀 슈퍼문은 항상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땡기는 그래비티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gravitational pull이라 그래요. gravitational pull to tectonic plates. 이거는 지질판에 당기는 힘이 엄청 세져요. 빡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나게 할 확률이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파워가 다 나갈 수도 있어요. 전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놀라게 되는 일이 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벌어지는 풀 슈퍼문은 굉장히 밝고 굉장히 아름답고 환해서 아마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그리고 썰물이라 그러죠. 하이타이드니까 물이 많이 들어온 거니까 지진 날 확률이 굉장히 많은 행성의 위치들이 지진이 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토성 역시 달과 아주 가깝게 만나고 있어요. 위치가 그냥 거의 가까워요. 그런데 토성은 항상 통제예요. 통제고 우리들에게 현실을 느끼게 하는 그런 행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멋모르고 막 돈을 쓰고 막 이러다가 토성에 어떤 행성이 들어가면 그때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런 행성이 토성이에요. 토성은 아버지 자리예요. 사실 아버지 자리, 염소 자리를 다스리는 행성이 세런이에요. 그리고 그게 아버지 자리예요. 아버지는 엄숙하고 엄격하죠.
그런 비슷한 에너지가 토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2번째 자리가 뭐 그냥 꿈을 꾸고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다면 토성은 우리를 잡아당겨서 넌 여기 돌아와. 정신 차리게 하는 좀 그런 일이 좀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태양이 아니 자꾸 태양이라고 제가 그러나 죄송합니다. 토성이 달과도 만나지만 해왕성과 플루토가 120도 각도가 돼요. 섹스털 각도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아마도 paranormal experience, 초자연적이라 그러죠. paranormal 제가 찾아봤어요. paranormal을 한국말로 뭐라 그러나 몰라가지고 초자연적이라고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건 번역이 잘못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맞는 말일 거예요. paranormal. 평범하지 않은 그런 얘기를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다차원적인, 그러니까 multi dimensions, 이런 일들, 우리가 예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초자연적인 현상과 그리고 다차원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게 될 수도 있어요. 요새 비디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좀 다른 것들은 조작한 거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동영상은 그거였어요. 아이와 개가 둘이 막 뛰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막 뛰어가는데 개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아이는 계속 뛰고, 그런데 그 아이 옆에 개가 나왔는데 조작이 된 거라면 그 아이가 그렇게 뛰는 게 계속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아이는 뛰고 있었어요. 근데 개가 사라졌다가 순간 또 나타났는데 너무 이상했던 게 개가 자기도 이상했던지 어리둥절해가지고 서가지고 두리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벌어진 거예요, 이 개한테. 이런 것들이 점점점 심해지는 게 아닐까, 우리 주변에. 이런 말을 까딱 잘못하면 또라이 소리 들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서 I have to tread carefully. 이거는 굉장히 조심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얘기예요. 까딱 잘못하면 영적인 사람들, 자기는 영적이라고 그러고 막 무속하는 사람들 이 얘기 들어보면, 어떤 때는 박사님도 그러고 막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정신이 없어요. 어휴, 저건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과학을 믿고 제가 이런 걸 하고 하지만 과학을 저는 내 눈으로 똑바로 봐야 저는 믿어요. 항상 봐야만 믿는, 의심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런데 종교를 상당히 믿기가 힘든 성격이에요. 제가 꽉 보고 이래야만 실제로 있구나 하는 걸,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거예요, 앞으로. 제가 이상한 거는 어떤 때는 저도 운동을 하다가 내가 어떻게 여길 왔지? 하는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건 정말 강했어요. 분명히 내가 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장소에 와 있어요. 숲속에서. 그래서 내가 생각에 무아지경에 빠졌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혹시 멀티 디멘션에 빠져들어갔다가 잠깐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비디오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이러는 것들이, 갑자기 사라졌다 나타나고 나타났다 또, 사람이 한 길에 프리웨이에 개가 어디선가 나타나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거는 개인이 찍은 게 아니고 프리웨이 있는 카메라에 찍히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선사들도 얘기를 했고, 우리가 영적인 시대를 들어가고 있다, 하이어 프리퀀시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반면 지금 묻지마 범죄 같은 게 상당히 많아요, 한국에. 그래서 막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괴롭히고 폭행을 하고 막 이러는 일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상당히 많이 벌어져요. 이런 혼란을 거쳐야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나가는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옛날의 인류를 보면 잔인했어요. 인간을 대하는 태도도 너무 잔인했고 노예 삼아가지고 너무너무 잔혹하게 죽이고 이랬어요. 그런데 점점 발달이 되어 오면서 사회가 형성이 되고 또 법이 바뀌고 체제가 바뀌고 이러면서 엄격해지고 그리고 사회가 발전을 하고 변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사람들이 동물들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바라보던 것과는 전혀 달라요. 영적으로 사람들이 변하는 건 맞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물들에 대한 이해가 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변하고 영적인 거 맞는 거예요. 옛날에는 잔인하게 막 불에 태워 죽이고 화형을 시키고 이랬잖아요. 교수형에 처하고. 그런데 지금은 화형을 안 시키잖아요. 거의가. 선진국일수록 안 시키고 그냥 무기징역 이런 식으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동물을 하는 것도 보면 이런 침팬지나 오랭우탄이나 이런 애들 보면 사람들이 옛날하고 너무 많이 변했어요. 동물원에 가면 사람들이 동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똑같이 사람 대하듯이 오랭우탄이 가방을 보고서는 가방 좀 보자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 가방? 말을 하죠. My purse? 그러니까 보자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방을 여니까는 꺼내라고 빨리 물건들. 그래서 이 여자가 막 웃어요. 그래서 물건을 꺼내는데 자꾸 꺼내라고. 근데 사탕이 나오니까 그거 달라고. 오랑우탄이 그거 달라고 막 그래요. 표정으로.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서 달라고 이쪽으로 막 포즈까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요. 지가. 근데 거기에 먹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정크 음식들 주면 동물들이 아프니까. 계획까지 다 세웠어요. 계획까지 세워가지고 절로 해가지고 일로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람한테 어떻게 해달라는 걸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람들이 엄청 많이 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우리가 동물들한테 이렇게 막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 동물들이 우리와 똑같은 존재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선사들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르쳐요. 우리한테 그렇게 하는 게 살생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우리 막 죽이고 노예 삼고 말을 타고 코끼리를 가둬놓고 동물들을 가둬놓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서서히 눈이 띄어지고 영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 된 거 맞아요. 사실은 천천히 변했기 때문에 그것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뿐이에요. 그런데 더 변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예요. 이 지구와 사람들과 초목과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잘못되면 사람들은 보면은 남의 거를 뺏고 사기를 쳐서 내가 잘 되고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식들이 나중에 잘못되고 일이 벌어져요.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 하나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발을 쳐다보면서 너는 되기 싫어. 내 거 아니야 라고 말 못하죠. 발도 나의 일부고 못생긴 손가락도 나의 일부고 또 뚱뚱한 몸매도 나의 일부고 이런 것처럼 나는 그냥 하나예요. 하나인데 지구도 사람들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다 뿐이에요. 붙어 있질 않으니까. 하지만 에너지 차원적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괴롭히면 돈을 뜯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이 아프기 시작하면 나중에 나도 아파지는 거예요. 그게 골마 들어오면서. 발이 아프면 동상이 걸리면 그냥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점점점 썩어서 잘라내야 돼요. 자르지 않으면 다 죽어요. 내가 썩어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깨닫는 순간 이렇게 남에게 사기치고 남의 돈을 뜯어다가 내 주머니에다가 넣고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남을 죽이고 학대하고 괴롭히질 않겠죠. 그걸 깨닫는다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3D 레벨, 말하자면 3차원 세계, 만도 못한 그야말로 저 미물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러지 않아요. 동물들은 나는 동물들이 하느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무조건적이에요, 동물들은. 그런데 옛날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코끼리들이 길거리에서 막 베깅을 했어요. 그 바나나 같은 거 돈 주인한테서 사가지고 먹이고 하는 그 큰 코끼리를 하루 종일 먹어야 돼요. 자기 몸무게 20%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빵 하나 주고 일을 시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엄청 많이 죽었어요. 한 7년, 8년 전쯤에. 그러면서 코끼리들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었어요. 가면은 지금은 코끼리들을 타지 않아요. 서커스 하지 않아요. 그냥 코끼리들을 목욕시켜주고 먹이를 주고 이러는 걸로 다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찾아가질 않아요. 하는 데를. 타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수요가 없어지니까 공급이 줄어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타는 코끼리는 이제 없어요. 모두가 다 그냥 코끼리를 데리고 강가로 가서 목욕시켜주고 사람들이 돈 주고서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것도 찬성하지 않아요. 코끼리를 어떤 면으로 우리에게 기대게 만들고 훈련을 또 시키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그 엘레펀트 네이처 파크 렉이라는 여자가 하는 데는 그냥 내버려둬요. 코끼리를 다가가서 만지지도 못해요. 그냥 보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서. 그게 그렇게 해야 돼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코끼리들이. 상처받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끼리를 보러 가고 싶다, 치앙마이에. 그러면 엘레펀트 네이처 파크를 찾아서 거기를 가시기를 저는 권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어요, 사정이. 그래서 많이 도와주세요, 거기 가셔서. 좋은 일 하는 곳에는 많이 도움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된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을 다니고 이럴 때 말을 타고 뉴욕 도시를 돌아요. 그 말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똥 싸고 이러니까 안 줘요. 경마장에 가면 말들을 목을 매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걷게 만들어요. 훈련을 시키느라고. 저는 그걸 보고 기절하는지 알았어요. 우리가 그때 팀 리트릿 하러 여기 가까운 경마장에 가서 그래가지고 제가 찔러버렸어요. 왜 이런 데서 우리가 팀 리트릿을 왜 이런 데서 하느냐고. 저는 그런 거를 후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말이. 그리고 죽여요. 경마로 쓸 수 없게 되면 고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고 우리가 서로를 죽이고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고 우리가 난폭해지고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남이 아프면 나도 아파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사실이에요. 남이 즐거운 걸 보면서 나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남이 고통을 받는 거 보면 즐거운가요, 여러분? 전 그렇지 않아요. 남이 고통받는 거 보면 저도 괴로워요. 그래서 그런 걸 사람들이 많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거로 움직이고 있는 거 맞아요. 2019년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불이 나는 것을 보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10억 마리의 동물이 타 죽었어요. 그때 저는 이게 비기닝이 아닐까?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어요. 하와이에서 100명 이상, 제가 생각할 때 몇백 명도 될 수 있어요.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의 눈이 점점 떠지고 바이든은 가지도 않고 파티인가 뭔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간다 하면서 관심 없어요, 그 사람. 물러나야 돼요, 그 사람도. 모모가 말하기로는 캘리포니아 영매는 저 사람 올해까지 살 수 없을걸 얘기를 하는데 두고 봐야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sense of time, 또 이런 무너지기 쉬운 이런 현실들, 이런 것들은 다 무너져 내릴 거예요. 우리들은
영적인 세계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에 처하게 돼요. 앞으로 10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2026년도에 화성이 아니 넵튠이 그러니까 해왕성이죠. 해왕성이 사냥자리로 들어가요. 사냥자리는 화성이 다스리는 자리예요. 그런데 해왕성은 바다라 그랬죠. 그때 2026년도에 가는데 그때 전쟁이 전 전쟁을 생각을 했었는데 산불일 수도 있고 가뭄, 극심한 가뭄,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땅이 마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동시에 2026년도까지 천왕성이 황소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지구예요. 지구가 놀라는 일, 그냥 계속 지진이 많이 나든지 넵튠이 파이시스에 현재 26년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바다가 그때까지 섬들이 많이 잠기는 일이 그때까지 벌어지지 않을까. 이거는 굉장히 갑자기 확 하고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앉아서 넋놓고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는 마치 이 현실이 계속될 것처럼 그냥 정신줄을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어느 순간 우리가 이게 뭐야? 하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목성과 천왕성이 아주 가까운 각도는 아니지만 이와 천왕성, 목성이 120도 각도로 돼요. 120도 각도로 된다는 것은 같은 elements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elements라는 거는 화지 풍수죠. 불, 물, 공기, 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리스와 리오 자리에서 그리고 캔서, 스콜피오에서 벌어져요. 이 자리가 뜻하는 것은 이 플레이스먼이 뜻하는 것은 거대한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천왕성은 깜짝 놀라게 하니까 뭔가 클래리티죠.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드는 어떤 명확한 거죠. 샤킹 뉴스라든지 그리고 전기라 그랬죠 또. 그리고 주피터는 진실도 되고 또 저스티스도 돼요. 정의.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미래를 크게 꿈꾸는 그런 시기도 되고 또 우리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되는 어떤 일이 좀 벌어지게 될 거예요. 오커스라는 행성은 소행성이에요. 소행성인데 이 행성이 뜻하는 것은 나의 영혼, 내 영혼의 commitment, 내 영혼이 어떤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약조한 것들 이런 걸 뜻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뜻해요. 로만 미톨로지에서는 이 오커스 행성이 판사로 불려졌어요. 판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판사. 사람이 죽은 뒤에 재판을 하는 재판관. 그리고 죽은 영혼들을 잘못 산 사람들, 오스 브레이커들을 처벌하는 재판관.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법이 아니죠. 죽은 망자들의 재판관이니까 스피리추얼 러죠. 영적인 법, 우주의 법. 더 무서워요. 인간의 법은 사람들이 잘 빠져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저 사람 오래오래 잘 살았네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그 경험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제가 겪은 것과 다른 사람 하는 걸 보고 겪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잘 살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명왕성은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죠. 죽음을 뜻하는 행성이에요. 죽음이지만 새로운 탄생도 뜻해요. Death and rebirth. 그렇기 때문에 탈바꿈을 하고 누에고치가 나오듯이 트랜스포메이션도 되고 죽음 뒤에 그러니까 이 올커스도 그렇고 플루로도 그렇고 다 그걸 뜻하는 행성들이에요.
그 행성이 태양과 수성 바로 가운데 들어와요. 이것은 역시 버고는 어떤 service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하는 것과 그리고 사실 그리고 디테일, 뭔가 세세한 내부적인 사항들 이런 걸 뜻하고 머큐리는 수성은 정보예요.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어떤 재판, 판결을 내리는 우주의 판결을 받게 되는 진실이 드러나고 우주의 판결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추상적이어서 여러분들이 저게 뭔 소리야 하실 수도 있는데 몇 번 듣다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태양은 제가 처녀자리에 7도 각도로 들어가 있다 그랬죠. 25분 거리에서. 블랙문 릴리어스와 0도 각도로 블랙문 릴리어스도 0도 각도로 처녀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블랙문 릴리어스는 1호 각도로 들어가 있는 것은 에리스처럼 에리스 행성은 uncompromising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한치의 양보도 없는 양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그 표현을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여자 에너지예요. 싸우려고 하고 투쟁하고자 하고 또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을 하는 그런 에너지예요. 에리스 행성이 산 양자리에 들어가 있다 그랬죠. 이 천천히 움직이는 행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무르죠. 산양자리 영향이 굉장히 강해요. 이거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지만 산양자리가 다른 행성들이 그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산양자리 영향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받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을 해요. 에리스는 560년 걸려요. 한 번 저 조리액을 도는데. 조리액이라는 것은 저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차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북쪽 노드는 에리스와 정확하게 만나게 돼요. 언제? 10월 달에. 이것도 우리의 미래예요. 단체로 우리가 모두 다 같이 겪어야 되는 단체. 그런데 에리스는 항상 우리가 모두 같아지고자 하는 에너지. 그래서 케이아스라든지 불화가 제가 찾아봤어요. 디스코드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나 불화라는 단어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케이아스 디스코드를 이렇게 아마 그런 일이 좀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가면은 저스티스를 정의를 찾고자 하는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강해지게 돼요. 올해 후반은 그런 에너지가 엄청 들어와요. 거기다가 명왕성이 물병자리로 들어가기 직접 들어가 있고 역행을 하고 있지만 다시 1월 달에 들어가요. 내년부터는 사람들의 힘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을 해요. 정부들은 아마 자기들의 자리를 놓지 않기 위해서 권력과 파워를 붙들어 매려고 발악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침이 오듯이 햇살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해를 뜨지 말라고 막을 수가 없잖아요. 지구는 돌고 있는데. 목성과 천왕성은 19도 각도로 황소자리에 들어가 있죠. 그 중간 지점에 그러니까 목성과 천왕성의 중간 지점, 이것이 2024년도 4월 달에 벌어지는 그때부터 천왕성과 목성이 만나게 돼요. 내년 4월 달에. 그런데 현재 중간에 주피터와 천왕성이 서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년 4월 달에부터 벌어지는 그 어떤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그것을 미리 받게 돼요. 우리가 그 영향을. 그래서 천왕성과 목성이
만나게 되면 아마도 어마어마한 우주의 소식들, 그것은 뭐 엘리언이 될 수도 있고 UFO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행성, 우리가 살 수 있는 행성에 대한 그런 뉴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신기한 게 행성들이 발견될 때는 그게 우연히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발견될 때가 돼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좀 이상한 얘기인데, 천왕성이건 토성이건 발견되는 그 때에 그 뜻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왜 그렇게 많은 행성들이 있다가 갑자기 천체망원경에 우리가 이 행성을 찾게 되고 이름을 짓게 되고 그렇게 되는지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식량 문제가 상당히 커지게 돼요. 산불이 나고 홍수가 나고 해서 우리들에게 식량이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아마도 새로운 식량을 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어떻게 생산을 하는가를 찾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박차를 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변화가 많이 오게 돼요. 미국은 올해 말쯤 되면은 디지털 화폐를 쓰게 된다 하는데 사람들이 반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찬성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저것들이 우리들이 돈을 어디다 쓰고 뭐가 이제 하나부터 끝까지 다 알아요. 자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더 독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문제가 엄청 커질 거예요, 미국에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브릭스 쪽이나 유로 쪽이 오히려 힘이 더 실리게 되지 않을까. 근데 유로도 디지털로 가게 되면 틀렸어요. 그렇게 되면. 브릭스는 브라질,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러시아, 인디아, 그리고 차이나,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죠. 그 사람들은 유로랑 다른 게 뭐냐면 니네 돈은 니네대로 써라. 유로는 다 바꿔버렸잖아요. 얘네들 니 돈은 니 돈대로 써라. 그냥 니네 나라 안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 돈을 화폐를 만들어서 우리끼리는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자. 그런데 그 돈이 금의 가치를 둔, 그러니까 더 튼튼한 거죠, 사실은. 경제적으로 보면. 그런 건강한 거죠. 음화가 아닌 거죠. 양화죠. 달러는 이미 음화가 돼버렸어요. 다크머니예요, 진짜. 그런데 두고 보면 이제 알겠죠. 저도 뭐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금성이 주피터와 90도 각도가 돼요. 그래서 큰 변화가 올 거예요. 굉장히. 9월 말쯤 되면 제가 증권에도 문제가 굉장히 생길 수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플루토가 27도 각도로 정확하게 돼요. 이런 데다가. 그리고 비너스가 천왕성에 90도 각도 되는 건 세 번째예요. 디지털 머니에 대한, 커런시에 대한 경제적인 이런 변화가 미국에는 오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푸시가 강해질 거예요. 점점.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것은 센트럴라이즈드란 말이에요. 중앙 집권적이에요. 중앙은행, 뭐 또 센트럴뱅크, 뭐 이런 거잖아요. 미국이 완전히 점령을 해버렸어요. 돈도 그렇고. 그 시대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년 11월 달이면 완전히 플루토가 20년 동안 물병자리 들어가요. 이거는 디센트럴라이즈드예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울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쓸 수밖에 없는, 비트코인이 투자 가치로는 그렇게 막 돈이 오르고 하진 않지만 아마도 더 많이 통용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크립토 커런시는 조심을 해야 돼요. 사기가 너무 많아요. 거진 다 사기예요. 비트코인은 사기가 아니죠. 그거는 금을 기반으로 해서 화폐 만들듯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기네 백업을 해주는 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9월 달에는 제가 6개 행성이 역행을 한다 그랬죠. 주피터가 9월 4일 날 15도 각도로 토로스에 있는데 돌아가요. 이것은 반복이에요. 어떤 일의 반복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반복을 하게 되고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명왕성이 레트로그레이드 할 때 명박이가 2008년도에 명박이 시대 사람들이 지금 나가기 직전에 역행하는 이 기간에 9개월 동안 다 돌아왔어요. 그때처럼 또다시 하려고 반복을 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지금은 성공을 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공 못해요. 왜? 지금은 운기가 다른 운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염소 자리가 막 들어갔기 때문에 20년간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늙어가는 사양, 석양이에요. 지는 석양이고 지는 해기 때문에 힘이 다 빠져 있어요. 사람들은 힘이 점점점 생기고 강해지고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9월 달까지는 이 아러 플래닛들,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런 행동, 목성까지 딱 1도씩 움직여요. 1도씩. 토성은 2도씩 움직여요.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거예요. 9월달 말까지. 얼마나 천천히 움직여요. 그건 무슨 뜻이냐? 빨리빨리 움직이면 휙휙휙 지나가는데 천천히 지나가니까 그냥 드릴링 다운 그 뜻이 천왕성의 뜻과 해왕성의 뜻과 목성의 뜻과 명왕성의 뜻이 뭐예요? 죽음과 새로운 탄생이죠. 그러니까 엄청날 거예요. 엄청날 거예요. 9월달 말까지는 정부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마 국민들을 그냥 쥐어짤 거예요. 막 괴롭히고. 그 에너지는 뭐냐면 옛날에 살았던 방식 그대로 반복을 하고자 하는 강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게 엄청 센 거죠. 그런데 이때 이 기간 동안 스스로 자기가 고쳐야 될 점을 고치지 않는다든지 잘못 살아온 것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강제로 해야만 하는 처벌이 들어오든지 우주에 벌이 들어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이것은 우주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연쇄살인마가 있어요. 혹은 어떤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쇄살인마도 사실은 업이죠. 습이고 습관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는 걸 알면서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간에는 강제로 그걸 못하게 막는 일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강해져요. 인간들이 지구를 돌봐야 된다, 우리가 고쳐야 된다, 제가 자꾸 그랬죠.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 살던 대로 살고 있어요. 너희가 하라 그러는데도 안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네가 할 수밖에 없는. 강제로 하든지 당신이 스스로 고치든지 그것은 당신들 선택이에요. 부드럽게 얘기해서 들어먹지 않는 인간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명왕성이 물론 1798년도에도 그때도 그랬죠. 그때 캐프리콘 자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 카디널 사인에 27도, 29도 각도 산양자리, 그러니까 카디널 사인은 산양자리, 캔서 그리고 천칭자리, 염소자리예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 행성은. 플루토는 그리고 영원한 변화, 하와이에 불이 난다든지 오스트레일리아에 불이 난다든지 캐나다에 산불이 나서
몇천 년, 몇만 년 이어오던 숲이 사라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끝이 나고 어떤 새로운 것이 태어나야만 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어마어마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바뀔 거예요, 이 시기에. 우리가 평생 보지도 못한, 역사 속에서 보지 못한, 이것은 조선시대 문제가 아니에요. 조선시대, 고려시대보다 더 큰 변화예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 고구려에서 고려가 되는 게 아니고, 보다 더 큰 거예요. 이건 세계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변화죠. 미국은 시빌워가 있었지만 그것도 미국에서만 있었던 거지 세계 전체적으로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해왕성이 사냥자리 들어가고 천왕성이 토로스에 있고 그리고 플루로가 이런 카디널 사인에 들어가고 굉장히 커다란 지구에 어떤 변화가 올 거예요. 2007년 7월 17일 날 발견된 행성 중에 공큰이라는 행성이 있어요. 공공인데 원래는 중국말이에요. 옛날에는 이 행성들을 발견하면 다 서양 이름이에요. 그런데 서양 이름이거나 로만 그 미톨로지에서 따오거나 이러는데 지금은 태풍하고 똑같아요. 허리케인하고 똑같아요. 이름들을 다 제출을 해서 선택을 해요. 이것도 하나의 변화예요. 세계가 하나가 되는 변화. 그런데 공공이라는 이름이 선택이 됐어요. 선택된 이유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러니까 온라인 네이밍 컴피티션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쟁을 해가지고. 그런데 공공이라는 뜻은 스노우 화이트, 그러니까 백설공주라 그러죠. 백설공주라는 그런 뜻인데 이 물의 영혼,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수령? 물의 산신령, 뭐 그런 산신령이 아니고 물의 신령이죠. 혹은 악마, 물을 다스리는 악마, 뭐 이런 뜻도 되겠죠. 그러니까 고대 중국에서 그렇게 그런 뜻을 가진 그런 신이래요, 그게. 그런데 554년 걸린대요. 그 행성은 한 번 도는데 에리스랑 비슷해요. 에리스는 560년. 이건 뭐 6년 차이예요. 그런데 이 행성이 역시 5도 각도로 파이시스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연히 발견된 게 아니라는 게 보세요. 어마어마한 홍수가 나는 이때에 이 행성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물의 신령이에요. 이런 식으로 발견이 돼요, 행성들이.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플라딩이 굉장히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때 이 행성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아마 그게 이기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키마키라는 행성도 있어요. 마키마키라는 행성이 이 행성은 한 번 도는데 조리액을 도는데 306년 걸려요. 그리고 이 행성이 발견된 것은 이 행성이 자기가 오비트하는 주행하는 가장 멀리 있던 그 위치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150도 각도로 에리스 행성과 150도 각도 될 때, 그러니까 2분 정도 거리에서 경도에서 2도 각도, longitude, 그리고 이 행성은 창조신, 창조주, 그러니까 이스터 아일랜드의 창조주를 뜻하는 라파누이라는 거기에서 유래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17세기, 18세기에 그 해적들이 이스터 섬에 엄청나게, 그러니까 몇천 명이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해적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다 노예로 삼아버리고 병을 가지고 오고 무슨 폐결핵이나 이런 걸 갖다가 줘가지고
111명밖에 안 남았대. 이스터 아일랜드에. 근데 그 이스터 아일랜드에는 그 돌들이 유명하죠. 돌들이 엄청나게. 이스터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 바람에 다 망가지고 사람들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말 평화스럽게 살고 있었대요. 자연스럽게 서로 이렇게 아끼면서. 우리가 왜 이런 행성들을 지금 만나고 발견하고 왜 이런 때 이렇게 발견할까? 우리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성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되고 영적으로 변해야 하고, 우리는 선택을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선택을 하지 않으면 우주의 재판관이 들어와서 우리를 강제로 뭘 하게 만들고 이러는 때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넋을 놓고 살면 안 돼요. 정신 정말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때예요. 여기까지 9월 초반 점성학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